네, 안녕하세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일요일 저녁이고요. 지난번에 못다한 비트코인 이야기를 가볍게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일단 마이크를 켜봤습니다. 이게 대본이 없이 진행되는 거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야 저도 좀 편하게 녹화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할 때 설득력 있는 기적의 논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여의도 CGV를 가서 디즈니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엘리멘탈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몇 가지 놀랐던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 물가가 너무 비싸다. 영화 티켓 한 장에 어제 제가 할인받을 게 사실 전 없어가지고 15,000원 내고 샀는데, 그래도 어릴 때나 어떻게 군대 휴가 같은 거 나오면 뭐 이거저거 현장에서 할인 같은 거 받아가지고 5,000원 정도에 받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의 3배 가격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참 많이 올랐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같은 기간 동안 뭐 서울의 아파트 가격도 뭐 2배, 3배 올랐고, 다른 뭐 음식값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 비하면 좀 덜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CGV 유상증자 했던데 이게 장사가 진짜 안 되고 그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저렇게 됐겠구나,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 두 번째로, 이제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현장에 가서 영화를 예매하고 영화표 받고 팝콘 결제하고 팝콘 받고 영화표 검사하는 거, 영화 보고 나와서 주차 등록하는 것까지 전부 다 무인화되어 있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무인화가 가능한가 싶었는데, 이게 트위터에서 본 짤인데 조금만 더 지나면 영화도 관람객이 직접 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저시급이 상승하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품에 반영돼서 가격이 오르는데, 또 제품 가격이 너무 오르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거나 안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제품 가격을 최소한으로 올려야 되고, 결국에는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 압박이 좀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들은, 그게 뭐 서비스를 제조하든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물건을 제조하는 기업이든지. 그런데 이게 사실상 오늘날의 치열한 세계화 속에서 각 기업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미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르거나 그게 아니라면 진짜 마지막 남은 방법은 기존에 쌓여있는 어떤 방대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새로운 전략이나 새로운 기획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추가적인 이익을 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시키는 것밖에 없는데, 최근 들어서 국내외 기업들이 경영 환경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었잖아요. 물가 계속 오르고 시장 자체 소비 여력의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나 기타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 기업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마른 수건을 짜봤자 더 절약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 이야기를 더 해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기본 소득입니다. UBI, 유니버셜 뭐 베이직 인컴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 뭐 이런 이야기하면 너 빨갱이냐 하는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도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에 의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대체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본소득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히 계속 해왔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게 진보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뭐 이게 보수적인 진영의 정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모두 우파 자유주의 진영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뭐 밀턴 프리드먼이나 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도 이거랑 비슷한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기존의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뭐 연금 같은 것들 다 폐지하고 기본소득을 주자. 진보 정권이든 뭐 보수 정권이든 뭐 자유주의든 뭐 이런 민주주의 세력이든, 기본소득이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든 우리의 자산이든 미래든 설계하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거거든요. 계속해서 물리적인 인간의 노동력의 가치도 떨어지고 사무직 노동력의 가치도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겠죠. 왜냐면 그 로봇이 사실 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만 잔뜩 만들어 놓고 이걸 누가 소비하지 않으면 기업이 돌아가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기본소득을 이제 진행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세금을 내야지
로봇이 세금을 내던 아니면은 많이 자산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지만 이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부채를 발행해서 돈을 무제한적으로 찍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물가가 다시 오르니까 아무리 나라에서 100만 원을 줘도 100만 원을 가지고 뭐 제대로 밥 한 끼 사 먹을 수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기본소득 시대가 오면 필연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라는 이 제도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납세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과정이나 배분의 결과가 공정할지 안 할지는 또 사람마다 느끼는 것들이 다르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는 모든 자산에 자산세나 재산세를 매길 수 있거든요. 뭐 소비세는 당연히 매길 수 있고, 그리고 소득세도 더 낼 수 있고 늘릴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 부동산, 자동차, 뭐 요트, 뭐 그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가 내 집 지하 주차장에 있어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등록증, 우리가 자동차세를 매년 내는데 자동차 등록증을 통해서 이 자동차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이 국가 안에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영화 보러 갈 때나 밥 먹으러 갈 때나 길거리에 주차를 해둘 수 있는 건, 누군가 가져가도 국가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내 거라는 걸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언젠가 잡을 수 있고, 그 소유권이 나라는 걸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 밖에다 놓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익숙해져가지고 이 정부의 존재를 조금 잊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 자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정부 입장에서 세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정부에서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자산은 바로 암호화폐, 그 중에서도 디지털 상에서 가장 희소성이 구현되고 역사성이 있는 비트코인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야, 업비트에 내가 비트코인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맘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게 셀프 커스터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밖으로 진짜 블록체인 온체인 지갑상으로 가져와서 온전히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와야 된다. 이거는 이미 뭐 이제 김남국 의원님이나 권도영님이라고 붙여야 되나? 권도영 씨께서 이제 다 증명을 해주셨죠. 정부로부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다 라는 걸 이미 증명해줬고, 또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암호화폐를 지금 업비트 밖으로 출금해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 그래서 이 두 분이 이 암호화폐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들 입장에서 뭐야 저거 저렇게 도망 다녀도 안 뺏기는 거네 라고 이미 벌써 전 세계에 다 홍보를 해줬잖아요. 그 두 분이 물론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아직 확정적으로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다 끝나면 그때 비난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뭐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 암호화폐의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땐 어둠의 기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나 이런 다른 부자들이 봤을 때는 저런 기능, 양의 기능을 이미 홍보해줬다. 그러니까 이거 약간 그 노이즈 마케팅인 거죠. 약간 노이즈 마케팅을 해주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자동화, 로봇화 시대에 기본소득은 필수인데, 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세금이 필요하고,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두려면 정부의 통제받는 자산에서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금은 늘어날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걸 피해서 도망가려는 어떤 수요들이 늘어날 건데, 그때 저는 대안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의 자산을 이제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는 부동산이나 주식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 두 가지의 자산이 계속 가격이 오르면 그거에 대한 세금들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백날 막 비트코인의 뭐 탈중앙성, 아니면 어떤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거 다 백날 설명해봤자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왜 나한테 필요한데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세상이 흘러갈 거고, 그럼 세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늘어나게 되면은 내가 개인의 자산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도 있고 세금도 늘어나면 실제로 내가 수익률을 100% 받지만 양도 차익으로 세금을 내고, 또 보유했다고 보유세를 내버리고, 배당받았을 때 배당소득세 내고 이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내 구매력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부를 지키고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근데 그 수많은 코인들 중에서 왜 굳이 비트코인이냐라고 하면 이건 또 설명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걸 또 재밌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힘이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보지 않을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소수라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영상이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